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이 되는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좀 많이 좀 달아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그 말이 실제로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몸속에 암세포처럼 퍼져나갔던 이 보수에도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이 보인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준석이 당대표 되기 전에 제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언론사의 여론 조작 등으로 당선될 수 있겠지만 몇 달 못 가서 쫓겨날 거다. 끝난다. 지금 이준석이 주장하는 중도 확장도 물 건너갔고, 중요한 건 이자가 간첩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봅니다. 현재 이 문재인이 코로나 집단 면역이라는 말이 쏙 들어가고 위드 코로나라는 그런 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후에 문재인과 통화를 한 직후 문재인의 방역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지 않았습니까? 자, 서울시장 오세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는 방역 기준을 바꿔야 할 때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리고 2달여 시간이 지난 지금 문재인이 위드 코로나를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그리고 이준석도 끝났지만 현재 국민의힘에 은신하고 있는 이 윤석열과 최재형도 드디어 대단원의 사기극이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장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수의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또 제가 방송한 것 중에 이재명은 절대로 대선에 못 간다, 요것도 좀 지켜봐 주세요. 제 말이 틀린 건지 맞은 거지. 자, 그런데 이런 자한테도 완전히 밀리고 있어요. 밀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폭삭 주저앉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회사마다 조금씩은 틀린 결과물이 나오고 있겠지만 핵심은 조중동이 윤석열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이건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그렇게 두 사람을 띄웠던 조중동이 발을 싹 빼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지은 죄가 한두 가지여야 쉴드를 쳐주고 밀어줄 텐데 하다 이제는 포기를 하고 만 것이라고 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야권 대선 후보의 적합도 조사 결과를 보시면 야권에서 윤석열과 최재형은 온데간데 없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가장 선호한 야권 대선 후보는 홍준표 의원이 18.6%로 1위, 그리고 유승민이 16.8%로 2위를 했는데요. 이런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온 것이냐. 먼저 이런 식으로 보수 후보의 지지율 조사에 좌익들을 끌어들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2017년도에 유승민이 박근혜 대통령 뒤에 비수를 꼽은 상황에서 좌익들을 포함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무지하게 싫어했던 좌익들 입장에서는 유승민에게 지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잘한다 유승민, 우리 유승민,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준석도 마찬가지 제가 방송을 했지만 유승민과 같은 방식으로 좌익들을 포함을 해서 여론조작을 했기 때문에 당선이 됐다고 보고요. 원칙적으로 보수의 대통령이나 보수의 당 대표의 지지율 조사를 하려면 보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좌익들을 포함시켜버리니까 당시 유승민이 보수 쪽에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로 나온 것이고, 더 나아가서 TK 지역에서도 1위가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유승민이가. 이준석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번에 윤석열과 최재형 캠프에서도 이 지지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객관적으로 저들의 말이 옳은 게 아니라 원래 안 되는 거야. 자, 보수의 후보 지지율 조사를 좌익들을 포함시키면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이나 최재형은 중도나 중도 좌쪽의 지지층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오로지 보수의 피만 빨아먹으려는 보수할기 공작이 이번 지지율 조사로 딱 드러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지율 조사를 하다 보니까 중도 확장성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이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 최재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홍준표와 유승민이 1, 2위를 차례대로 차지한 건데요. 이것도 또 분석하는 사람마다 또 논평도 틀리겠지만 보통 보시면 좌익의 공작이다, 홍준표가 좌익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그만큼 홍준표나 유승민이가 보수의 후보로 나오게끔 이렇게 공작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런 점을 보수층 지지자들에게 인식을 시켜가지고
나쁜 쪽으로 빠지게끔. 홍준표 쟤는 나가면 안 돼. 유승민에다 배제하고 저건 좌익이니까. 저 사람은 나가면 안 돼. 이런 또 공작을 펼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게 어차피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좌익은 좌익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거고 보수는 또 보수를 지지하게 나름이에요. 지금 이런 좌익들의 지지가 누구 이런 거는 배제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짝에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들은 척 안 하고 그냥 흘려보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되고 윤석열이나 최재형이 아닌 보수 테두리에 있는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과오가 있더라도 보수 후보들마저 저들의 공작에 넘어가서 또다시 모조리 외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유승민이 2위로 나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유승민은 보수 쪽보다 좌익이 가까운 사람이다 보니까 좌익이 좌익을 지지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 울타리에서 놀아야지 왜 남의 집구석 식구들까지 챙기냐 이 말입니다. 과거에 보시면 김대중 정권 때 김대중이 인기가 추락하니까 이회창이 확 뜨기 시작했고 당시 이회창 대세론으로 지지율이 40%나 나왔고 이인재가 20%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였는데도 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두 달 전처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려면 40% 이상 나와야 되고 최소 이재명이 26%가 나왔다면 35% 이상은 나와야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건 10%대예요. 그런데 이건 퍼센테이지를 떠나가지고 지은 죄가 너무나 많고 장모건부터 부인 줄리건 등등등 이건 0.01%도 가능이 없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거품이 싹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한두 달 버틸까 말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최재형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조중동에서 그렇게 미담으로 띄워주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의 70%, 80%가 최재형이 뭐하는 사람이고 저자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말주변이 좋아갖고 말을 잘한다든지 그동안 최재형이 너무너무 잘해갖고 확 뜰만한 어떤 뭐가 없잖아요. 기껏 해봐야 이런 친구, 식구들, 아버지, 입양한 거 이런 거 미담하러 그냥 띄워가지고 그게 대통령에 대한 그 기본 틀이 미담이라면 우리 전 국민 중에 대통령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윤석열과 최재형이 보수냐 이 말입니다. 또 왜 저 사람들이 보수의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를 여러 차례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 둘은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을 간택을 받은 자로 저 두 사람의 직책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자리고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문재인 정권을 한 방에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뭐 했냐 이 말이에요. 또 이런 자들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을 하기 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정말 내 사람인가 배신할 사람이 아닌가라는 거를 철저하게 검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다 거친 남이 앉혀놨겠죠. 그리고 임기 내내 권력의 단맛을 다 빨아먹고 이제 임기가 끝날 때 되니까 보수로 넘어와서 보수의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로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저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입니다. 검찰총장, 감사원장을 하면서 문재인이 정말 정권을 잘 이끌어와서 저자가 아직까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돌아다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최소한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문재인이 잘못이 없고 국정을 잘 돌봐서 저렇게 장기 집권에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윤석열을 지지하는 핵심이 뭡니까? 작년에 조국 일가를 수사하면서 반문으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고 지지를 하신 건데 저 역시 한 일주일 정도 헷가닥했었어요. 지지를 하다가 이 사람을 잘 파악을 해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게 된 거고요. 문재인의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문재인은 이제 끝이에요. 문재인과 싸운다고 판단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은 정말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이제 상대는 문재인이 아니라 이낙연과 이재명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반문을 한다고 해서 윤석열을 지지하고 최재형을 지지합니까?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문재인을 치려면 진작에 검찰총장,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 쳤어야죠.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해창 씨처럼 감사원장 시절에 있을 때 드립 받고 나와가지고 정치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해창처럼 해야 그나마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고 좀 신뢰가 가는 거지. 지금 와서 보면은 당시 조국 일가를 수사할 때 윤석열, 문재인에게 허락을 받고 수사를 한 것이 다 드러나 있는데 무슨 멍멍이 뼈다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조작 날조 수사로 탄핵을 시키고 감옥에 보낸 자인데다가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수사할 마음이 없다라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데 입으로만 떠들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서울구치소 관할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자, 서울구치소에 누가 계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계셨죠. 그래서 박 대통령이 6개월 구속 만기를 이거를 불법적으로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다시 감옥에 집어넣은 재구속을 시킨 자가 바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이었잖아요. 지금 서류 들춰보면 자기가 사인한 게 다 나올 텐데 본인이 사인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재구속을 불법적으로 별건 수사로 다시 집어넣고 국민들을 뭘로 보고 저런 말을 서슴지 않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헌법같이 법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헌법이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를 썩은 무자르듯이 싹둑 잘라버리고 조작 날조로 법치를 무너뜨리면서 좌익들에게 이 정권을 고스란히 넘겨줘가지고 지금 현재 나라의 국격이나 모든 시스템이 다 폭망이 돼 있고 5,182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롱해롱되면서 북한의 인민처럼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보수의 대통령을 하겠다? 애초부터 말이 안 된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언론사에서도 윤석열의 이제 비판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니까. 이제 공작이 더는 먹히지 않는다. 한마디 더 붙이자면 윤석열이 김의겸 당시 한겨레 기자 시절에 현직 판사 2명을 데려다 놓고 자정까지 폭탄주를 마셨는데 당시 윤석열은 특검 수사팀장이었고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의겸이를 부르고 판사 2명을 불러서 김의겸이한테 당시 한겨레 기자였죠.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당신들 때문에 자기가 살 길이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수사 무용담을 안주 삼아서 폭탄주를 자정 넘어서까지 마시면서 그간 박근혜 정권 3년은 자신에게 수모와 치욕의 세월이었다라면서 짜릿한 복수국의 폭탄주를 마신 인간이 어떻게 보수의 대통령이 돼보겠다라고 뻔뻔하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고 입을 놀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줄리나 장모권에 대해서는요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한 방이라도 벌써 날아가는데 그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 조작 날조 그리고 지금 온 국민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의 그 범죄에 비하면요 진짜 닭발에 피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밝혀지겠지만 당시 2명의 현직 판사가 누군지만 알려지게 되면요 윤석열은 그 즉시 이거란 말입니다. 여기저기 시한폭탄을 몸에 지니고 있는 이 뭐 윤석열을 만약 경선에 이길 확률도 없지만 보수에서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보수는 정말 끔찍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하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아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신줄 다시금 잡으시고 보수 쪽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편이 후보로 나가서 저들과 맞서 싸워야지 무슨 놈의 EJ도 아니고 오랑캐를 우리 진영으로 불러들여갖고 오랑캐를 부수겠다? 지금 무슨 고려시대도 아니고 절대 안 된 말씀이고요. 매우 중요한 것은요. 윤석열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저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경선에서 보수의 대통령 후보를 윤석열을 딱 확정을 시켜준다면 완전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거 며칠 안 놔두고 이런저런 폭로가 나온다면 보수는 완전히 괴멸이 된다는 거죠. 저들이 천치입니까? 그냥 묵혀놨다가 한 방에 보내는 거죠. 저런 시한폭탄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는 정신나간 우리 정치인들, 보수 유튜버들을 보고 있으면 한숨이 절로 나오고 있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잘 한번 보시면요. 싹 다 탄핵 세력들이에요. 한마디로 윤석열과 같은 동지이기 때문에 살 길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묻어서 국민을 속여서라도 내각제 개헌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거 이것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선동을 당해 오셨던 거고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아무런 욕심이 없기 때문에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상황을 보시더라도 윤석열과 최재형은 중도 확장이 안 되는 자들이었고 오로지 보수를 현혹시켜서 보수의 지지층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보수 할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은 정신 차리기 바라요. 자영업 비대위라는 곳에서 위드 코로나에 힘을 보태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협조를 하는 것 같아요. 자영업 비대위 간담회에서 송영길이 참석을 했고 자영업 비대위는 위드 코로나 지금 문재인이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제 코로나를 묶고 가겠다. 확진자 발표도 안 하겠다. 난 몰라 이제 이런 위드 코로나로 1일 확진자도 발표도 안 하고 완전히 이대로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슬그머니 묻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가겠다라는 문정권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진 않고 1일 확진자 발표 대신에
치명률 발표로 가자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가 2년 가까이 방송을 했지만 이 한마디로 자영업 비대위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요, 문정권의 공작에 그대로 스며들던가 아니면 같이 협조를 하는 건데, 한마디로 코로나는 치명률이 낮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확진자 발표를 하지 않고 낮은 수위의 치명률만 발표를 하게 된다면 또 국민들이 헷가다 가겠죠. 자영업자들 또 살짝 풀어주는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대선에 이기려는 꼼수에 말려든 건지 협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자영업자분들 정신 차리고 자영업 비대위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끝까지 제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겠습니다. 저도 자영업자로서 5월 달에 완전히 쫄딱 망해갖고 거의 5억 깎기를 날려갖고 폐업을 했지만, 그래서 내가 자영업자 마음을 더 잘 알고 자영업자들을 응원해왔는데, 이딴 식으로 행동하게 되면 저도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자영업 비대위라든지 이런 윗대가리 놈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갖고 그건 절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두 번, 세 번 속지 말기를 제가 말씀드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빵시기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준석, 윤석열, 최재형 같은 암덩어리 같은 이런 자들이 이제는 제거가 될 확률이 매우 커지고 있고, 우리는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새 판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산이 있던 없던 간에 정통 보수의 후보를 내서 좌익들과 맞서 싸워야지, 이상한 방법으로 승리를 한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애국 정신으로 거짓없는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